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은 한의사 김수호입니다. 오늘은 체질 약선 건강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그 웰빙이나 힐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웰빙이 되고 힐링이 되는가. 그것은 이제 일단 우리들이 잘 먹어야 되겠죠. 잘 먹는데 어떻게 먹는가. 음식을 이제 맑고 깨끗하고 많이 먹는 거, 또 비싼 걸 많이 먹는 거 그런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죠. 하여튼 음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되죠.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다고 하더라도 항상 스트레스와 긴장과 이런 게 생활이 많이 받는다면은 이것도 역시 몸의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또한 음식을 아주 잘 먹고 막 깨끗하게 먹고 또 이제 그 마음도 편안해도 자세가 나쁘다면은 역시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세를 삐딱하게 되면은 그쪽 부분에 균형이 깨지면서 통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강을 위해서는 웰빙, 그러니까 힐링을 위해서는 이제 바른 음식을 먹어야 되고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이제 바른 자세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웰빙을 위해서 또 힐링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음식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식을 볼 때 어떻게 판단을 하죠? 이제 칼로리를 생각하죠. 이 음식이 이제 열량이 얼만큼이고, 단백질, 지방, 칼슘,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게 몇 프로 들어있고,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다.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죠. 그래서 이 음식은 뭐다.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좀 약간 그 이상 철학적으로 본다고 하나요? 어떤 그 기능을 가지고 많이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칼로리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가지고 그 어떤 성분이 누가 먹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다 말씀을, 다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그렇고 이제 음식도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해서도 많이 나옵니다. 향약 집성방이라는 그런 책에서도 그렇고 동의보감도 그렇고 본교학 책에 보면은 상당수가 이제 한약재로도 뭐 나오지만 이제 일부는 이제 음식에 대한 효능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어떻게 나눴는가, 이것은 기미론하고 승강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미론, 이 기가 어떤 기인가. 먼저 이제 사기가 있습니다. 사기라는 것은 이제 이 음식의 성질이 이제 따뜻한가, 뜨거운가, 아니면 시원한가, 찬가, 이것을 구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열이 많은 사람은 찬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또 몸이 찬 사람은 뜨거운 음식, 또 이제 그 뜨거운 음식이나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음식을 나눌 때 이 약재의 성질, 이 음식의 성질은 이제 따뜻한 성질이다. 이 음식은 열이 많다. 고추 같은 거 굉장히 열이 많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음식은 차다. 오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찬 성질이고, 이것은 일단 시원하다. 아니면 따뜻하다. 이렇게 이제 음식에 따라서 이제 그 효능을 다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몸이 찬 사람은 이제 따뜻한 걸 먹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시원한 것을 먹음으로써 병을 치료했습니다. 또 이제 그 오미가 있습니다. 5가지 맛이죠. 그래서 먼저 이제 신맛이라고 하는데 매울 신자인데, 이것이 이제 그 매울 신자인데 이것은 매운맛이죠. 매운맛. 뭔가 이제 확 뿜어내는 거. 땀을 내줄 수 있는 거. 이제 생강이라든가, 생강은 이제 딱 뿜으면서 땀이 나면서 이제 좀 열이 나는 그런 성질이 있고, 박하 같은 경우는 시원하면서도 이게 열을 뿜어내는, 그러니까 뭔가 팍 뚫리는, 박하 냄새만 확 뚫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신맛, 매운맛이 하나의 맛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땀을 낸다든가 할 때는 이 매운맛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그 떫은 맛, 신맛이 있죠. 신맛, 자두나 이런 거 뭐 굉장히 시잖아요. 그 신맛 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수렴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 일단 그 땀이 많은 사람이 신맛이 먹게 되면 이제 땀이 좀 수렴이 되고요. 또 이제 설사를 많이 하는 분들도 요 신맛을 먹게 되면 이것이 이제 수렴이 많이 돼서 설사를 멈추게 됩니다. 오미자라든가 이제 석류 같은 것이 그런 신맛 나는 그런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단맛.
단맛은 보통 이제 보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따뜻하게 한다든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중화를 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단맛이고요. 다음은 이제 쓴맛이 있습니다. 쓴맛은 이제 굉장히 찬성질이죠.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열을 내려주죠. 그리고 변비가 있는 분은 열을 내리고 또 얼굴이 여드름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경우는 이제 쓴맛을 많이 먹게 되면 대체적으로 열을 내려주고 변을 풀어주고 하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물론 맛은 없지만 또 이제 그 열이 많거나 이게 쓴맛이 열이 많은 분들은 이 쓴맛을 또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쓴맛이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짠맛이 있습니다. 짠맛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덩어리를 좀 깨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배추에다가 소금을 절이면 배추가 이제 딱딱하던 것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짠맛을 먹게 되면 몸에 있는 덩어리나 굳어 있는 것을 좀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미 말고 이제 담백한 맛이 있죠. 맛이 없는 거. 이것은 이제 몸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딱 보았을 때 이것이 이제 색깔이라든가 아니면 그 음식이나 그 한약재가 이제 나온 배경.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산에서 어떤 햇빛이 쨍쨍 끼는 데서 나왔나 아니면 이제 습지에서 나왔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약재는, 이 음식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원하면서 이제 열을 내려준다. 아니면 뜨거우면서 열을 뿜어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한약의 처방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강부침이 있습니다. 이 약을 먹었을 때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제 머리가 아픈데 이제 이 약을 머리 쪽으로 보내서 그 열을 빼줘야 되는데 이 열이 좀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이 약이 어디로 갈 건가. 이제 보통 이제 가벼운 성분의 꽃잎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어떤 음식이 확 위로 가서 그쪽의 열을 빼주고 어떤 것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쪽의 열을 빼준다든가 그쪽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 이것을 이제 이 성분을 위로 올라갈 건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건가 이것을 가지고도 이제 음식을 판단을 하고요. 또 이제 부침은 이제 겉으로 뽑아내는 겁니다. 땀을 좀 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겉으로 뿜어내는 것을 이제 부의 개념이고요. 침은 이제 이것을 이제 안으로 흡수해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부침의 관계를 가지고도 이제 이 약의 성분이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이 약은 어디에 먹는다. 이 한약재는 어디에 먹는다. 이 음식은 어디에 먹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장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지만 이제 일본의 이시하라 박사라는 분의 혈액내과를 전공하신 박사분이신데 이분의 책을 제가 이제 감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좋은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은 소식을 해야 된다. 많이 먹는다고 해서 이제 건강한 게 아니죠. 많이 먹으면은 이 사람이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칼로리가 에너지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제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생각한다면 이 오장육부를 이제 조금 먹게 되면 오장육부의 기능이 이제 한 80%만 쓰게 되면 적당한데 많이 먹게 되면 위장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좀 바꾼다면은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적게 먹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적게 먹는 것이 오장육부를 좀 편하게 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 되고요. 또 이제 이 과식을 하게 되면 백혈구가 저하가 되는데 단식을 한다든가 적게 먹게 되면 백혈구가 또 활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의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적게 먹는 것이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음식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영양학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있죠. 활성산소. 이것은 활성산소는 이제 어떤 우리 몸에서 이제 전자를 빼쏘는 과정에서 산화작용하는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이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못에 녹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녹슬듯이 우리 몸에도 이제 녹이 슬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직의 손상이 된다든가 유전자에 손상을 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알러지성 그 반응을 일으킨다든가 염증 그리고 이제 심혈관계통이라든가 궤양 등과 같이 여러 부분에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모든 기능이 다 저하가 됩니다. 유전적인 것부터 이제 심혈관계통, 피부, 모든 부분에 그냥 녹이 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영양학적으로는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최대한 빨리 없애주느냐. 이것이 이제 장수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영양성분 중에 이제 활성산소를 좀 상당히 없애는데 많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 활성산소를 없애는 것이 이제 항산화 물질이 되는데요. 이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에 이제 카로틴류라든가 폴리페놀, 유황화합물, 이런 음식들이 들어간 것들이 이제, 바로 이제, 카로틴은 당근 같은 거죠. 당근이라든가, 폴리페놀은 이제, 포도라든가, 이런 검푸른 것들, 그리고 유황화합물에 배추, 무, 이렇게 약간 매콤한 맛이 나는 그런, 성분의 이제 항산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성분 중에는 이제 클로로필이라든가 가지녹차에 많이 들어가 있죠. 또 터빈, 메론에 많은 터핀이라든가 그리고 식이섬유, 그러니까 식물성 음식에 많은 식이섬유, 비타민 A, 베타글루카곤 같은 그런 영양성분들이 이제 우리 몸에 좀 많이 필요하죠. 그리고 콩에 많은 이소플라빈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호르몬과 관계돼서 이제 암을 좀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이제 알카로이드 같은 경우는 암세포 증식을 억제해주고, 또 유프코이단 같은 경우는 이제 미역이나 해조류에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람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DHA, EPA 같은 건 등푸른 생선에 많은 거죠. 그래서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뇌순환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이제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제 암세포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개, 어패류 등에 많이 있는 이 타우린 성분도 이제 항산화 작용이 있으면서 이제 바람을 물질을 억제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라든가 이제 새우 등에 많이 있는 키토나 키토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성 식이섬유로서 이제 몸에 도움이 되고요. 또 강글리오사이드라든가 긴저롤 등도 이제 역시 항암 성분에 이제 많은 도움이 되는 성분들입니다. 이렇게 영양 성분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영양 성분이 이제 보면은 이것이 이제 우리 야채라든가 곡류라든가 생선이라든가 이런 자연적인 식품을 충분하게 먹는다면 이 영양 성분이 골고루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양소라서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것이 부족하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 과일, 야채, 곡류 그리고 생선 종류 이런 음식을 그냥 골고루 먹는다면은 충분히 이런 좋은 영양분을 좀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연 그대로 어떤 가공되지 않고 먹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 무농약, 청정 가축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는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암을 예방할 수 있고 웰빙이 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영양분 중에 이제 미네랄 성분이 있죠. 비타민이나 이런 거 말고, 채식에 말고 이제 많이 들어있는 미네랄 성분인데요. 칼슘이나 인 같은 경우는 골격이나 치아 같은 데 좀 많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칼륨이나 나트륨, 이것은 이제 수분 대사나 산 알칼리 대사,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등에 도움을 많이 되죠. 그리고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게 나트륨 성분. 이것이 이제 짠 성분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이것이 균형이 깨짐으로써 여러 가지 병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골격이나 치아, 그리고 이제 체온이나 혈압이나 심정 같은 데 도움을 많이 주고요. 철 성분은 이제 여성분들 혈액,
걸 도와주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연 성분은 이제 신체 발육이나 성기능, 그리고 이제 호르몬 성분에 이제 중요한 그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필수 미네랄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많이 잘 적당량을 복용을 해야지 좀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금속이 문제죠. 우리 그 현대가 이제 환경이 많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대기오염, 공기오염, 수질오염, 이런 게 좀 모두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은이라든가 납이라든가 알루미늄, 카드뮴, 비소, 안티몬, 주석, 바륨, 스트론튬, 우라늄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중금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이 좀 깨끗해야 되는데 이제 환경이 계속 오염이 됨으로써 이것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더라도 최소한 이런 그 중금속이 많이 있는 음식은 최소로 적게 먹고 이제 만일 그런 성분을 이용해서 만든 어떤 그 가공식품이라면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생활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 음식은 맛있어졌어요. 맛있고 이제 대량으로 나오고 향기도 좋고 입맛을 굉장히 당기게 하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뇨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인슐린 같은데 영향을 많이 두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탕 성분,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과당이고 설탕을 만들어 먹게 되면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이런데 단 것을 많이 먹게 되면 이것이 좀 비만도 되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됩니다. 또 정크푸드가 많이 있죠. 열량은 높은 생명력이 없는 그런 식품들, 패스트푸드나 이제 이거 인스턴트 식품들, 이것은 이제 뭔가 이제 빨리 먹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열량의 음식을 먹는데 이것이 생명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피자, 햄버거, 치킨 같은 경우는 되도록 자연적으로 것으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어떤 가공적인 패스트푸드로서 짧게 하면서 만들어져서 나온 거, 만들어져서 나오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화학조미라든가 색소라든가 이제 설탕, 조미료 이런 것이 많이 범벅이 돼가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그 맛에 완전히 중독이 됐죠. 어떤 치킨 같은 거에도 어떤 그 양념 맛, 그러니까 자연적인 양념이 아니고 어떤 가공된 그런 양념에 의해 가지고 조미료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몸을 맑게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줍니다. 과자라든가 빵이라든가 이제 스낵 같은 경우 또 이제 어떤 음식을 이제 보관할 때 보면 색깔도 예쁜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색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 영향 안 좋습니다. 햄, 소세지 이런 것 같이 즉석 가공된 거, 이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는 거에 편리한 것도 있지만은, 또한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들어가면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푸드보다는 자연적인 거, 슬로우 푸드를 먹음으로써 이제 우리 몸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바로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함부로 먹을 수가 없겠죠. 튀긴 거, 기름에 막 튀긴 거, 그냥 달고, 그냥 콜라, 사이다, 이런 인스턴트, 물론 맛이 있는데 이것을 많이 먹다 보면 우리 몸은 계속 살이 찌고 이제 어떤 폐수가 흐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 그래서 이제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우리 먹는 방법은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가공된 거 말고 자연적인 식품, 슬로우 푸드로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이 있는데 영양 성분도 이제 이것을 좀 구별해서 체질에 따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어떤 항산화 물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것은 이제 만일 이제 뜨거운 성분이라면은 몸이 열이 많은 사람한테 더 해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먹을 때도 같은 영양 성분, 같은 효능이 있어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자연식을, 그러니까 그런 음식을 먹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체질에 따라 먹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냥 가장 잘 먹는 태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 기능이
굉장히 강하고 폐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들 음식은 주로 이제 폐를 보하는 음식을 먹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그 주 음식은 주로 이제 폐를 보하는 음식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처럼 태음인들은 이제 땀을 내서 대사를 잘 돌게 하고 또 이제 음식도 적게 먹는,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됩니다. 먹는 것도 많이 먹고 일에 대한 욕심도 많고 모든 것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고 적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적게 먹는 것이 바로 성인병도 예방하고 마음도 편하고 모든 것이 편합니다. 만일 비만하지 않는다면 이제 태음인들의 가장 좋은 보양식은 이제 그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우리 소고기 많이 먹잖아요. 이제 태음인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0%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으니까 이 태음인들이 먹는 이 소고기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하여튼 소고기가 태음인한테 잘 먹습니다. 먹어보면은 가장 편하게 느껴지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식후라든가 병 후에도 이제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그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동의보감에 보면은 이제 소고기의 부위별로 효능을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어떤 폐가 약하다 하면은 이제 소의 폐를 먹으면은 폐를 좀 도움이 주고요. 또 이제 간이 약하다면 간을 먹고, 또 이제 뼈가 약하면 뼈를 구워서 먹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은 소고기의 뼈를 그 척추가 약하다든가 이제 뼈가 약하다든가 하는 경우는 소뼈나 뭐 사고를 먹는 것이 좀 좋으시고 혈액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피혈을, 그러니까 선짓국을 먹게 되면 되죠. 그 선짓을 먹게 되면 피를 좀 맑게 하고 피를 좀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심장이 약하다면 심장의 염통을 먹고, 또 이제 간이 약하면 간을, 또 이제 그 위장이 약하다, 대장이 약한 경우에는 이제 뭐 소의 위나 천엽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을 먹음으로써 같은 부위를 먹음으로써 보호해준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소의 쓸개 같은 경우는 간에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소의 척추라든가 꼬리뼈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를 튼튼하게 해주죠.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한방에서 허리가 튼튼하면 정력도 좋아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력을 보호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소꼬리곰탕이라든가 이제 척추뼈를 고아 먹는 것이 좀 좋죠. 그리고 이제 만약 무릎이 약하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도가니탕을 먹게 되면은 이제 무릎의 연골이 약하면은 이제 도가니 많이 먹고 아니면 뼈를 구워 먹으면은 이제 태음인들의 무릎이 약한 분들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나 곱창이나 천엽 같은 것은 위장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약하고 대장이 약한 경우에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 보면은 이제 같은 책이 몸이 약하다면 옛날에는 그것을 좀 구해가지고 이제 먹는 것이 이제 한방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탕이나 지라탕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는 그 비장 같은 경우는 피를 많이 공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피가 부족하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지라탕을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우황 있죠. 우황은 이제 그 소가 황달에 걸렸을 때 생기는 것이 우황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황정심환이죠. 이것은 이제 이 황달에 걸린 소에서 나온 것은 이제 이 우황정심환을 만드는 주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안정하고 놀라는 것을 좀 안정시켜주는, 중풍을 예방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음한테 좋은 것은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이제 우유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꼬리뼈나 척추, 사골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이 심하다든가, 아니면 이제 성장기에 있는 분들, 청소년들이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사골을 구워주는 것이, 혈분, 성장을 도와주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태음인한테 좋은 음식은 장어가 있습니다, 장어. 장어는 이제 정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이 장어는 이제 그 피부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이제 자궁이라든가 이런데 그 피부 뭐 염증이라든가 헐고 막 그럴 경우에 장어를 먹게 되면은 피부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죠. 네. 그리고 대구탕도 좋습니다. 대구탕은 이제 특히 태음인들
태음인들이 이제 감기에 걸렸거나 이제 마른 기침을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이제 기관지가 많이 약해지거든요. 이럴 때 이제 대구탕을 좀 시원하게 먹는다던가 약간 얼큰하게 먹어서 땀을 내주면은 이제 마른 기침 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른 기침, 이 대구탕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폐기관지에서 이제 건조된 것에 이제 습기가 쫙 나와가지고 가래로서 많이 뱉어내면은 폐가 좀 시원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감기 걸렸거나 이제 기침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제 대구탕을 좀 먹는 것이 태음인한테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역, 김, 해조류 같은 거, 이것은 열을 많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비만한 경우, 열이 많고 변비가 있는 경우에 미역 종류를 먹게 되면은, 몸에 열도 빼고 대변도 좀 원활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밤도 이제 경력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태음인들이 이제 폐기관지가 가장 약하죠. 그래서 마른 기침을 한다든가, 감기에 자주 걸리게 되는데, 이런 때 이제 호두, 잣, 땅콩 같은 견과류를 먹게 되면은, 폐도 좀 튼튼해지고, 폐도 윤기 있게 해주고, 또 이제 대변도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음인들은 이제 견과류를 많이 먹는 것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가 있습니다. 무. 이제 태음인들도 이제 신경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를 먹으면 좋죠. 묵국을 먹는다든가, 또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막 신경 많이 쓰고 소화가 안 될 때, 이럴 때는 이제 그 묵국에다 소고기를 얹혀가지고 먹게 되면은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험생들, 예민한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고기 묵국을 먹으면은 좀 기운도 많이 내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만일 열이 많은 사람 미역국에다 소고기를 넣어서 넣는다면은 이제 열도 내리고 이제 기운도 보충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라지라던가 도라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폐기관지에 좋습니다. 그래서 도라지를 먹게 되면은 이제 그 폐기관지에 도움이 되고요. 연근이 또 있죠. 연근은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마음을 안정해 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이제 과민성 대장인 경우, 변이 막 물르고 하는 경우에 이제 연근을 먹으면은 좀 좋습니다. 토란 같은 경우는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에 이것을 먹게 되면 변이 좀 잘 나오고요. 당근은 이제 베타카로틴 성분이 많이 있죠. 열도 많이 내려주고, 혈액순환도 많이 도와주고, 또 식이섬유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태음인들이 이제 다른 거 그냥 배고플 때 막 식욕이 굉장히 땡기거든요. 배고플 때 고구마를 먹는다든가 다른 걸 먹게 되면 살이 많이 찌는데, 이 당근을 깨끗하고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 냉장고에 넣었다가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은, 배고플 때 먹으면은 포만감도 생기면서 혈액순환도 잘 되고, 다이어트 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섯이 이제 태음인한테 가장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버섯은 기생식물이죠. 그래서 몸에 있는 어떤 노폐물을 많이 뽑아낸다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버섯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있는 노폐물을 많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항암 성분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버섯을 많이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류라든가 대두가 이제 단백질도 공급을 하면서 몸에 열도 내리고 변도 잘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육류, 살이 많이 찌는 경우, 비만한 경우에 이 고기를 먹는 것보다 콩을 먹음으로써 이제 고단백질을 공급받으면서 열도 내려주고 몸의 건강도 유지하고, 또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제 월경에도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리플라워나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항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태음인들은 또 양파하고 좀 친해지셔야 됩니다. 양파는 피를 맑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요. 우리 몸에 들어가서 몸의 노폐물을 잘 없애주는, 중국 사람들이 이제 비만한데도 피가 좀 탁하고 심장병이 적은 것이 바로 이제 양파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하여튼 양파를 많이 먹은 것이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고구마는 이제 그 칼로리도 높고 식이섬유가 많아서 변은 잘 나오는데 이것을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이제 많이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칼로리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도록 달지 않은 이제 당근을 먹는 것이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밥, 태음인들은 현미밥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거기다 율무하고 콩을 섞어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율무가 이제 아까 밥으로도 먹고 차로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이제 식욕을 얻게 하면서 수분을 많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잠이 많이 오는 경우에 율무차를 먹으면 정신이 좀 맑아지는, 잠이 좀 들어오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율무를 살이 많이 찌고 그런 경우에 율무를 잘 먹으면 좋은데, 좀 단점이라면은 이제 변비가 있는 분들은 좀 콩을 많이 섞어서 먹는다든가 해서 견과류나 이걸 섞어서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약재로 태음인한테 좋은 것은 이제 그 긴목 뻐근하고 열 많고 하고 얼굴 붉고 하는 경우에 이제 식차를 먹으면은 좀 좋으시고요. 또 마가 있죠. 산약, 마차. 마의 뿌리가 있는데 이것은 좀 보를 하면서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이제 신장, 정력을 좀 보강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를 좀 먹게 되면은 이제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또 이제 많이는 알려져 있는 오미자차가 있죠. 오미자차는 5가지 맛이 난다는 그런 그 오미자인데요. 오미자차를 먹게 되면 이제 폐 기관지를 열을 내려주고 또 폐를 좀 튼튼하게 해주면서 이제 또한 이게 정력을 보충해주고 정액의 생성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자차를 먹으면 이제 폐도 튼튼해지고 정력도 좋아지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소양인 건강법입니다. 소양인들은 이제 그 비대 힘들죠. 그래서 먹는 것은 많이 먹는데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의 열을 내려주고, 화와 열을 내려주면서 신장을 보호해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열을 내리고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화가 많으니까 열을 항상 내려줘야지 좀 신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올라가면 위에는 열이 많은데 아래가 이렇게 차지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내려주는 거, 그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때도 상체 운동보다 하체 운동을 하시고 명상이나 단전호흡으로 기를 내려주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양인한테 좋은 음식은 이제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저렴하면서도 좀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이 돼지고기는 소고기와는 좀 퍽퍽한데 돼지고기는 약간 좀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이제 음기를, 신장을 봉기를 보충해줘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역시 그 돼지고기도 이제 소와 마찬가지로 같은 부위에는 같은 거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돼지 염통은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좋고요. 돼지간은 간을 보하는데, 또 지간은 이제 혈액이 부족하거나 이제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좀 먹으면은 좋으시고요. 또 돼지의 폐는 폐 기관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돼지 폐를 먹으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 같은 경우에는 그 한방에서는 콩팥 신장은 이제 정력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뇨작용도 하지만 정력을 보여주는 데는 콩팥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정력을 위해서는 이제 뼈라든가 척추 사골, 요즘 흔하게 먹을 수 있는 감자탕 같은 경우 척추 등뼈를 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양인들은 이제 감자탕을 많이 먹으면 좀 정력에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췌장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라든가 인슐린 분비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순대라든가 위하고 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이제 소양인들 위와 장이 약한 경우에 먹으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뇌 같은 것도 이제 원래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데, 만일 뇌가 어지럽다든가 머리가 아프다든가 하는 경우에는 이 뇌를, 물론 이제 여러 기생충이라든가 이런 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날로 먹는 것보다는 이제 익혀가지고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역시 돼지뼈. 돼지뼈는 이제 감자탕에 특히 많이 들어가죠. 이것은 갈비뼈라든가 아니면 척추뼈 같은 경우는 이제 뼈도 튼튼하게 해주고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이제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돼지 쓸개는 이제 해독작용이 있고요. 또 족발이 있죠. 돼지 족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관절이나 이런 데도 좋지만 또 그 한방에서 이제 돼지족 발톱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있는 그 산모들이 이것을 구워 먹으면 젖이 잘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렇게 먹으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오리고기도 좀 좋습니다. 오리고기는 이제 돼지고기처럼 이제 약간 음을 보여주고 찬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을 내려주면서 이제 그 고단백을 보충해 주는데요. 한방에서 보면은 이제 오리혈은 이제 모든 독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을 해독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중풍 환자들이 이제 오리고기를 좀 많이 먹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리고기 혈을 먹더라도 기름기는 좀 적게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고기, 오리나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인병 있는 경우는 안 좋죠. 그러나 이제 소양인들이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먹는다면 역시 이제 해물류를 먹는 게 좋습니다. 굴, 새우, 해삼, 조개, 전복 등과 같은 그런 것을 먹는다든가 가물치, 보고, 잉어. 그러니까 소양인들이 먹는 것은 북어라든가 잉어, 그리고 가물치 같은 거, 그 새우, 해물류. 이런 것들이 이제 소양인들한테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담백하면서도 열을 좀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어, 연골 같은 것도 좀 좋다 그러고, 그리고 가리비라든가 그런 게 좋은데 좀 이제 타우린 성분이, 조개류는 타우린 성분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항암 성분도 되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또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은 이제 역시 등푸른 생선입니다. 등푸른 생선은 다른 그 조기나 도미 같이 이제 퍽퍽한 흰살 생선보다는 이제 굉장히 차면서도 좀 열을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또 이제 DHA나 EPA 같은 것은 이제 어떤 피를 맑게 하고 뇌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소양인들이 열을 내리고 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키틴이나 키토산이 많은 게나 이제 새우 같은 것을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소양인들이 이제 많이 비만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열을 내리고 말라있는 그런 경우에는 여름과일하고 열대과일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박, 참외라든가 파인애플, 딸기, 바나나 등과 같은 그런 음식들을 보면은 이제 열을 내리면서 시원하죠. 그래서 키위라든가 메론이라든가 이런 것들 권해드릴 만하고요. 또 이제 열이 많은 경우는 이제 배추라든가 오이라든가 당근 같은 배추하고 오이, 당근은 이제 약간 소야 태음내한테 많이 맞는데요. 하여튼 배추, 날배추라든가 아니면 오이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상추, 가지, 호박, 그리고 우엉차. 요새는 좀 우엉이 많이 먹더라고요. 우엉차도 많이 먹는데 우엉도 이제 열을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케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이제 보리 음식을 먹게 되면 열을 내리면서 이제 이뇨를 많이 도와주고요. 팥이나 녹두, 팥도 이제 콩팥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고요. 또 녹두도 이제 열을 많이 내려주죠. 옛날에는 이제 열을 많이 내리니까 이제 뭐 한약 먹을 때 녹두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소양인이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메밀이라든가 녹차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술을 마신다면 그 소양인들은 이제 적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약재로는 뭐 이제 숙지향, 산수, 구기자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 중에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복분자 같은 경우에 이제 이 복분자란 말 뜻이 이제 소변을 놓으니까 오광이 엎어졌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만큼 경력이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차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복분자를 이제 술로 이렇게 약주로 먹는다면 이제 소양인들한테 심장을 보호하면서 이제 경력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이제 결명자차도 많이 먹죠. 결명자는 소양인들의 눈의 열을 빼주면서 눈을 맑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열을 내리고 눈을 맑게 하는 데는 이제 소양인들은 결명자차를 마시면 좋습니다. 소양인들이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해가지고 많이 붓거든요. 손발이 붓고 상체가 많이 부어서 살이 많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옥수수 수염차를 마시면은 열을 내려줍니다.
다음은 이제 그 소음인 음식입니다. 소음인들은 이제 위장 기능이 약하고, 심장 기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소음인들은 음식을 좀 잘 먹기만 하면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좀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제, 따뜻한 음식을 먹고, 배를 좀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는 항상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좀 소음인한테, 좋습니다. 소음인한테 좋은 그 보양식은 바로 이제 그 닭고기죠. 닭고기인데, 이제 동의보가 보면 흰 닭, 검은 닭, 뭐 이제 붉은 닭 해가지고 다 효능이 다 다른데, 요즘에는 뭐 다 그냥 통닭으로 그냥 나오니까 이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 닭은 이제 몸에 따뜻한 성질이면서 몸을, 월 생리를 좀 도와주고요. 기운을 보충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닭고기를 먹을 때도 치킨이나 후라이드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 삼계탕으로 먹는다든가 백숙이나 아니면은 이제 닭도리탕으로 해가지고 쪄서 삶아가지고 먹는 것이 좀 더 건강에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닭 중에서 오골개가 있죠. 뼛속이나 살까지 검은 그런 오골개가 최고로 쳐주는데요. 이것은 이제 소화 기능을 도와주면서 이제 신장을 보여주는, 정력을 보여주는 그런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골개는 이제 좋은 보양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모래주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가 잘 안 될 때, 그걸 먹으면 좋으시고, 달걀도 소음인한테 잘 맞는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해드릴 만한 것이 염소라든가 흑염소라든가 아니면 양고기 같은 경우에 이 다른 고기보다 열이 좀 퍽퍽하면서 좀 열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음인들은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먹으면 좋으시고, 또 이제 그 보신탕도 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원래 여러 가지 뭐 외국하고 관련이 돼서 보신탕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요. 그래도 약으로 본다면은 이제 보신탕이 가장 그 소화 흡수가 잘 되는 그런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다음에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이걸 먹게 되면 최대한 소화 흡수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좀 회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꿀도 이제 그 소음인의 음식이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꿀은 이제 이 꿀을 먹게 되면은 이제 몸에 열도 나면서 또 폐기관지를 도와주고 변비를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어서 이제 소음인한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육류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생선류를 먹는 게 낫죠. 그래서 명태라든가 추어탕이라든가 도미, 교기, 멸치, 민어 등과 같이 담백하면서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생선보다 좀 맛있는 그런 식품들이 이제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금치라든가 이런 것도 좀 영양을 많이 공급해 주고요. 미나리나 이제 샐러리, 신선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음들 간 기능 개선에 좀 많이 도움이 됩니다. 또 양배추는 이제 위궤양이나 그 소화가 잘 안 될 때 이것을 먹게 되면 좀 도움이 되시고요. 쑥갓이나 쑥 같은 건 몸이 차고 아랫배 찬 경우, 몸이 찬 경우에 이제 권해드릴 만한 그런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든가 부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체적으로 양념 종류, 마늘이라든가 생강이라든가 후추, 겨자 등과 같이 이제 약간 매운 성질 나는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좀 소음인들이 많이 드시면 몸도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또 과일 종류에 있어서 이제 사과라든가 복숭아, 오렌지, 귤 같은 것들이 이제 비타민이나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고요. 토마토는 이제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찹쌀이나 사조를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자도 이제 많이 먹으면 좋은데 튀긴 거보다는 이제 삶아가지고 먹는 것이 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로서 먹는다면 인삼차나 홍삼차가 가장 잘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삼, 홍차는 열이 많은 식품으로서 이제 소양인이나 폐음인들이 먹게 되면 머리가 아프다든가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피부가 가려운 그런 증세가 있는 경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쑥차라든가 계피차는 좀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요. 생강차는 기침을 한다든가 몸이 찬 경우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이 생강차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감기 기운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추차는 이제 진액을 좀 많이 보충해주면서 또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소음인들이 불안하거나 그런 경우에 먹으면은 좀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태양인 음식인데요. 태양인들은 이제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합니다. 그리고 간 기능이 약해서 간 기능을 보여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를 좀 되도록 내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를 내려주고 마음을 좀 안정시켜주는 것이 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태양인한테 좋은 음식은 가장 좋은 게 붕어입니다. 다른 많은 음식이 있는 게 아니고, 붕어가 이제 담백하면서 기를 내려주고 음기를 보여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그 어패류 중에서는 이제 새우, 조개, 그 문어라든가 오징어, 해삼, 멍게같이 이런 그 어패류들이 소양인과 같이 먹으면은 그 기를 내려주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라든가 감이라든가 앵두, 머루, 다래, 모과 같은 그런 것들 보면 대체적으로 미끌미끌하면서 기를 좀 내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그리고 송화가루를 좀 잘 이용해서 요리 음식을 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과자로 해서 먹는다든가 아니면 순채나무를 먹는 것이 이제 태양인들의 기를 내리는데 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솔잎차도 솔잎을 해서 차를 해서 먹는다든가 하면은 기를 내려주면서 이제 순환을 도와주게 되죠. 또 이제 그 먹는 음식이라면 태양인은 많지 않습니다. 붕어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메밀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메밀 성분이 이제 태양인의 열을 내려주고 기를 내려주는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음식이라면 태양인은 너무 맑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든가 이제 하는 것은 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태양인들한테 좋은 차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뼈와 관절이 약해지거든요. 하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오가피차를 먹으면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솔잎차를 맞게 되면 이제 시원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화를 좀 쭉 내려주면서 또 이제 식욕이 많이 항진이 될 때는 이제 식욕 얻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기 때문에 솔잎차를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과차가 있는데요. 이 모과차는 이제 근육의 긴장을 좀 이렇게 느슨하게 해주고 이완시켜주면서 또 이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이것을 먹게 되면 태양인의 그 감기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체질 약선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무리 건강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음식을 잘 먹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먹는 음식이 바로 나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먹는다면 맑게 먹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패스트푸드, 가공된 식품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최대한 환경이 오염이 안 된 깨끗한 음식을 최대한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고요. 또 이제 음식만 잘 먹어도 우리 몸의 건강을 예방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한 한의사 김성입니다. 감사합니다.